사고를 유연하게 가져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면 사고를 유연하게 가진다는 말이 무엇인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 어차피 밤도 조금 됐고, 예, 오늘 폐장날이고 마지막 날이니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사고를 유연하게 진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유연하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빵 투자랑 분산 투자 어느 게 맞아요? 맞는 게 있을까요? 가치 투자,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트레이더 맞는 게 있어요? 그냥 내한테 수익 주고 내한테 네모에 맞는 거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맞추는 행위를 해요. 만약 데이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1분 또는 틱 단위의 바로 앞에 거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미래에 성장할 거야라는 그런 미래 예측에 제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투기라고 볼 수도 있고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미래를 맞추는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간 단위로 달라는 지지만. 그죠? 그게 감이 되었든 차트 분석이 되었든 뭐 가치 분석이 되었든 어떠한 분석법을 가졌든 아니면 그냥 누가 알려준 걸 샀든 어쨌든 내가 매수 매도 버튼을 내가 누르는 순간 나는 미래를 맞추는 행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방법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맞다. 뭐 데이 트레이딩이 맞다. 이런 건 없어요. 결국 돈을 버는 행위, 내 몸에 맞으면서 돈을 버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전제 조건만 생각해 보세요. 전제 조건을 이탈 안 하면 돼요. 돈 벌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부자 되려고. 두 번째는 이거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이상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떠한 전문가든 뭐 현재까지 뭐 수십억 수백억 버신 성공적인 투자자든 슈퍼개미라고 하는 분이든 신은 아니에요. 신이었으면 수백억에서 멈춰 있지 않겠죠. 세상의 돈을 다 그 사람이 가지지 않았을까요? 신이었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높고 본인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졌다든지 운이 좋았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했던 거지. 절의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예측의 영역, 예측을 100% 하는 신은 아니란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1000명도 안 되던데 현재 오늘 보니까 그래도 딱 800명 오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1000명도 안 된 이 유튜브를 가지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사칭하는 방이 생겼더라고요. 똑같이 그 캡처한 이미지 넣어서 놀랍습니다. 일단은 그게 놀라운데 놀라면서 신기하면서도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런 거를 혹시나 한 분이라도 그 피해를 보시면은 제가 한 것도 아닌데도 괜히 미안함을 가질 것 같아서. 근데 한편으로 에이,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겠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의외로 진짜 어느 분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는 의심이 진짜 많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저는 사기를 잘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몰라서 당하는 사람이 보통은 많고 헛똑똑이라고 하죠. 자기 똑똑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 한번 믿음을 가져버리면 진짜 믿어버려요. 예를 들어 저기 와서 들어보니까 영프가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입전문가라고 하지만 좀 설명도 잘해주고 뭔가 이렇게 종목들도 다 괜찮게 봐주고 잘 가던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같은 게 딱 생기니까 한번 믿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저뿐만 아니라 모든 뭐 삼프로 TV든 뭐 제가 좋아하는 이세무사님이든 어떠한 그런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한테는 그런 게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카카오에서 막지 않는 이상은 계속 생기는 일이라서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오신 분들만이라도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인데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믿지 마세요. 나 자신조차도. 내가 어디에 눈이 씌어서 뭔가 매수 매도 내동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전문가라고 하는 이때까지 잘 벌어왔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한두 번 잘 벌었다가 이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뭔가
이렇게 빛을 끌고 와서 약간 '내가 왜 그랬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몰빵을 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 왜냐하면 미래를 맞추는 행위니까. 그런 게 한 방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게 되면 돈을 버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엔 더 크게 할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원아웃으로 1패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미래를 맞추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마셔라. 당연히 저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그리고 영프라는 애조차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참고를 해서 결국 내가 판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자 전에는 보수적으로 여러 가지를 크로스 체크하면서 투자의 시선을 가지고 기본기를 잘 다지셔야 크게 흔들림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매매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미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흐름이 왔고 종목이라면 누르실 때는 과감히 누르셔야 돼요. 그 전에 많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유연함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은 고수들의 어떤 대화들, 이런 내용이나 책들 보시면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유연하게 하라, 그리고 또 대응을 잘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연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한없이 물러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 듯하지만 또 어떨 때는 과감하고, 그러니까 너무 소심하고 보수적인데 또 실행할 때는 과감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보통은 사전에 준비를 워낙 빡시게 해놓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실행을 합니다. 보수적이고 뭔가 쫄보 같은데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말하고는 뭔가 안 맞잖아요. 둘이 뭔가 단어가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런 양면성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잘해요. 저 포함해서. 저는 투자를 꽤 잘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저는 와이프도 그렇고 저 자신조차도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미래를 맞출 수 없는 거 뭐 대충 아무 때나 하지 뭐 라는 접근이 아니에요.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체크하고 제 투자 능력이나 그릇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에서 하기 때문에. 꼭 생각해 보시고, 사고를 이용하는 게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맞다, 인베스팅이 맞다,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에는 참가하지 마세요.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나한테 맞는 거를 해나가시면 돼요. 실력을 쌓으시면서. 실력이 있으면 흔들림이 적을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불타는 호떡님은 분산이 맞으신가 봐요. 잘 보세요. 모든 말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분산이 맞아, 몰빵이 맞아. 몰빵이 좀 이상하네요. 집중 투자라고 할게요. 집중 투자. 잠시만요. 몰빵이라니까 너무 이상하네. 잠시만요. 집중 투자가 맞냐? 이 두 개.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벌스예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제가 꽤나 확률 좋게 종목을 찾아내고 타점을 잘 알고 잘 끌고 가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이 1억이면 그 일목을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한 게, 예를 들어서 박셀바이오 같은 거를 지금 집중 투자해서 수익 내신 분을 있거든요. 여기는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런 집중 투자를 해서 지금 저점 대비 한 13배인가 14배 났는데 이분은 한 10버거 이상 났어요. 그런 정도로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집중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집중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 근데 여기서 믿음이란 건 아무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믿음이에요. 약간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 정도의 그런 게 있을 때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을 때 돈이 많이 벌려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티끌 모아 티끌. 들어보셨어요? 투자의 진짜 전형적인 중요한 얘기인데, 티끌 모아 티끌이에요. 내가 1억이 있는데 1,000만 원씩 10종목 정도 분산했더니 어떤 건 벌고 어떤 건 잃고 해서 합쳐봤더니 연환산 20-30%면은 잘했다라고들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1억 가지고 한 연에 3천만 원 벌었잖아요. 잘했죠. 근데 1억을 가지고
그 해에 한 100% 난 종목 또는 이렇게 템버가 난 종목을 내가 잡는 안목이 있으면 한 해 10배가 나요, 10배. 그럼 10억을 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중 투자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분산 투자는 왜 해야 하는가요? 왜 해야 하는가? 결국은 리스크 분산이잖아요. 리스크 관리 때문에. 위험 분산을 하기 위해서 분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실력이 전혀 없으면 어떤 건 잃고 어떤 건 상패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건 벌고 다 합쳐봤더니 연 한 5에서 10% 벌었어 하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으면 한 100종목 한번 담아보세요. 100종목을 연초에 그나마 내가 괜찮다고, 내가 실력은 별로 없지만 한 걸 100종목 싹 담은 다음에 연말에 다 올매도 때려보세요. 10% 이상은 날걸요. 제 예상은. 그런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랑 그 다음에 종목 분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리스크 때문에. 리스크 관리 때문에. 내가 리스크 관리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제일 쉬운 방식이에요. 내가 정확한 타점을 알고 좋은 종목을 알아서 이건 무조건 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확률 높은 게 있다면 종목 수를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티끌 모아 티끌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압축적으로 벌려요. 그런데 내가 아직 실력이 없기 때문에 종목도 조금 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점도 분산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실력이 아직 부족해서. 그럼 내 실력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는 포인트인데,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운이잖아요. 손실은 실력이에요. 이게 진짜 꼭 머릿속에 뼛속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정말, 제 목표는 10년 안에 한 100억 버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 목표를 실제 그러니까 이루더라도 이 말은 잊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실력 때문에 벌었다는 생각을 가지면 신이잖아요. 신 아닌가? 그런 순간 건방져지고 자만에 빠지고 욕심이 생기고 조바심이 나면서 모든 게 다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실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되기 때문에 종목 수를 100종목 할 걸 50종목 정도의 성관을 가질 수 있고, 30종목, 20종목, 10종목 이렇게 종목 수를 점점점 줄일 수 있으면서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돈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공부를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10종목 정도 관리하세요. 10종목이 또 많다 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서 수준을 갖추신 분은 한 10종목을 제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심리로도 안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뭐 다 수익 나면 좋겠지만 손실 보는 종목이 있을 거니까 그런 해칭이 되기 때문에 보통 10종목 하시는데,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이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8테마 8테크라고 해서 8종목을 하시죠. 8테마 안에서 8종목을 골라내시는 그런 것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내가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하면 되냐? 종목 수를 계속 줄여가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금액이 소액일수록 집중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꼭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내가 실력도 없는데 어떤 한 종목에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실력을 진짜 많이 쌓으셔서 종목 수를 내가 줄여도 부담이 안 되는 이 리스크가, 분할 매수를 100종목을 안 해도 난 될 정도의 실력은 돼. 50종목은 돼. 여기서 실력이란 건 손실입니다. 내가 손실 관리가 되는 실력. 손절이 나갈 확률이 10종목 잡았을 때 3종목은 안 되고 한 70% 승률은 나오는 정도의 실력, 또는 손절을 안 하고 빠져나오는 어떤 나만의 매니지먼트, 머니 매니지먼트가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종목 수를 계속 줄여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약간 부담되는 위치가 딱 올 거예요, 어느 순간. 돈이, 왜냐하면 1억을 가지고 100종목을 사면은 100만 원씩 까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제 계산이 맞을 거예요. 맞겠죠? 그러면은 100종목 중에 어떤 한 종목이 오늘 하한가를 맞았어요. 마이너스 30%. 그럼 30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가슴 아프죠. 근데 나머지 99종목이 어떤 건 벌고 어떤 건 잃었으니까 계좌에는 한 1%도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 30% 하한가를 맞았지만. 그럼 내 마음으로는 파란색을 봤을 땐 기분이 안 좋지만 전체 계좌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게 리스크 분산이고 리스크 관리잖아요.
그런데 좀 종목을 줄여서 한 5 종목으로 하면 한 종목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들어가서 하한가 맞으면 600만 원 맞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실 거예요, 만일. 그러면은 '아 이건 나한테 좀 부담돼.'라는 생각이 되면 그러면은 종목 수를 늘리셔야겠죠. 그죠? 투자금을 정확하게 내가 얼마로 시작하는지를 딱 정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내가 종목 수를 최대 몇 종목 가져가겠어가 포인트예요. 내가 10종목 한다고 해서 오늘 10종목을 다 사시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니까 어떤 걸 알려드리고 싶으냐면 개인이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선 거를 다 합쳐서 스윙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윙을 하는데 저 스윙이 제일 돈 된다고 생각해요. 데이 트레이딩은 이미 금액적 유동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윙은 많이 받쳐주거든요. 그리고 수익도 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일단 그런데 그래서 스윙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건 최대예요. 최대 한 계좌에 담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10종목을 할 거니까 1억을 가지고 10종목을 쇼핑하듯이 다 사는 게 아니고 10종목을 할 거면 내가 관심 종목으로 보통 제가 이세문화를 좋아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드릴게요. 8테마에서 한 16종목 그러니까 8테마로 각 2종목씩 곱하기 2 때리면 16종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관심 종목을 16종목을 뽑아서 각각을 뽑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3박자로 분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박자라는 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재료 분석을 다 하셔서 이 테마 안에서 종목들 2종목씩 뽑아서 16종목을 뽑으시고 물 잠깐 먹을게요. 네, 16종목을 뽑으신 상태에서 차트로 어떤 차트 분석을 다 끝내놓고 왜냐하면 스윙이니까 얘는 트레이딩이니까 당연히 차트를 참고하셔야 돼요.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예전에 한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 분석 한 30%, 재료 한 20%, 기술적 분석 한 50% 비중으로 분석 이 점수가 높은 거를 선택하시고 왜냐하면 트레이딩이니까 지금 스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했을 때 라인을 다 그어서 매매 전략을 어느 정도 세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타점이 이 관심 종목에서 타점이 왔을 때 하나씩 편입하시는 거예요. 한 개씩. 그게 음봉 매수가 되었든 음봉 매수면 눌림일 거고 양봉 매수면 돌파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어떤 식이든 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최대 죄송해요. 10종목은 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그게 머니 매니지먼트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종목을 내가 잘 잡았더니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 3일 안에 슈팅이 나오면서 수익 30%딱 자를 때 수익률 한 20% 정도 내면서 30%를 비중을 잘랐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지선 같은 거 하나 딱 잡고 홀딩하면 갈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관리하는 종목 10종목이 아니라 그냥 보유 종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얘는 보유 종목인 거예요. 내가 좋은 위치에서 매도를 한번 해놓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은 지지선 하나 탁 잡고 관리를 별로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얘는 현금이랑 거의 같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지선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그 지지선은 5일선, 11선, 21선,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중요한 고가선이나 시가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차트마다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10종목을 넘기지만 않으면 종목 수가 관리된다는 얘기는 위험 관리가 되면서 현금 비중 관리가 자동적으로 돼요. 근데 이런 작업을 끊임없이 하시려면 이 16종목을 계속 내가 실제 사고 파는 거를 이 16종목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을 끊임없이 신선한 물고기들로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그 부지런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6종목을 잘 추리면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오면은
한 종목씩 한 종목씩 가지면서 이 관리 종목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 중에서 계속 보유 종목은 수익 분할 매도를 한번 분할 익절을 한번 1차로 해놓고 지지선으로 하나 딱 챙기면서 홀딩하면서 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보유 종목을 이번 장에 제가 1루타 친 종목이 꽤나 많거든요. 2, 3루타 친 것도 꽤나 많고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장이 좋잖아요. 그러면 팔 기회를 안 줘요. 이럴 때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이 관리하는 종목 10종목이 안 되니까 또 이 관리하는 종목 이 16종목에서 또 편입을 계속 끊임없이 순환매를 시키면서 계속 여기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좌가 보유하는 종목이 보통 보유라는 개념이 보통 깨지는 개미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마이너스 30% 40%를 난 존버할 거야라고 들고 계세요. 정말 미련한 행동이에요.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시면은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현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고 이 좋은 장에 아무것도 못 먹고 다 박살이 나버려 계좌가. 그래서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큰 그림을 세워놓고 하셔야 돼요. 그게 스윙 관점에서 제가 큰 그림을 알려드린 거고 이 관점에서 집중이 좋냐 분산이 좋냐 어느 게 좋은지 장단점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종목 수를 꼭 한번 설정해 보세요. 투자금도 마찬가지고 그게 시작점입니다. 그럼 내가 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가 나올 거예요. 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TV에서 누가 말해주는 거 또는 뭐 요즘 TV는 잘 안 보시니까 뭐 팟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말해주는 거 또는 뭐 저 포함해서 유튜브 말해주는 거 또는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 또는 뭐 그런 어떤 유사 자문 업체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진짜 있어야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의 실력이 있다 없다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내어주는 어떤 소스나 종목이나 재료를 가지고 내가 판단도 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더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아웃소싱을 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셔야 활용이 가능해요. 내가 기본적 분석도 가능하고 기술적 분석도 가능하고 재료 분석도 가능한 사람인데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기본적 분석은 너한테 좀 맡길게. 재료 분석은 너한테 맡길게. 뭐 시황은 너한테 맡길게 식으로 각각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뭐 또는 유사투자 자문업체 같은 거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웃소싱 느낌으로. 난 내 혼자 다 할래. 혼자 하셔도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실력이 있으신가? 나 자신조차도 믿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맞추는 행위에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그죠? 제일 믿지 말아야 되는 거는 저 끝에 있겠지만 계속 끌고 와도 결국은 나 자신조차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노력하게 되고 수익은 운이고 손실은 실력이란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내년에는 단타를 하시든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든 스윙으로 중장기를 끌고 가시든 장기 투자를 하시든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건지를 디파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을 한 원페이지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런 노력을 안 해보시고 하시면 결국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힘과 노력은 다 들였는데 방향성이 안 잡혀 있으니까 보통은 결과가 안 좋고 그러다 보면은 주식은 할 게 못 돼라는 결론에 이르세요. 주식이 무조건 맞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장에 수익을 내셨다면 축하드리고 근데 그것조차 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보다는 장과 운이 좋았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근데 이 장에서 내 수익은 운으로 냈지만 손실을 낸 종목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한 해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년에 좀 더 희망차게 어떠한 장이 오든 수익은 나요. 저는 투자를 하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랑반 뭐 그걸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8월 1일 날 스윙으로 치면은 그때 스윙 기준입니다. 작년 8월 1일 날 손절한 이후로 손절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그게 물려서 뭐 30-40% 마이너스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종목도 없어요.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니까. 분할 매수도 지키고 제게 맞는 종목 수를 저는 선정해 가면서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시황도 분석하고 하는데 승률이 좋지 않을까요? 장도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도 저는 버텨내면서 코스닥 레버리지도 꽤나 큰 수익률을 내고 있고 그런 겁니다. 수익은 운, 손실은 실력이란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렇게 오늘 조금 늦은 밤, 약간 센치하네요, 느낌이. 늦은 밤이라서 그런지 센치하게 한번 깔끔하게 나름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뭐 누군가에겐 잔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필요한 얘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도다리님. 약간 차분하게 말씀드려 봤는데 한번 뒷부분은 한번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들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잘한 건 더 잘하시고 해서 21년은 어떠한 장이 와도 수익을 정말 잘 내시면서 즐겁게 공부하면서 성공 투자하셔서 꼭 부자 다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꼭 21년 더 부자 되세요. 네, 다들 감사드려요. 작은나무님도 감사드리고 나연님, 나봉도 감사드리고. 진짜 부자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즐거워지실 거예요. 네, 매매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그 전에 사전에 많은 에너지 공부하는 데 써서 매매할 때는 최소한의 에너지만으로 단호하게 과감하게 딱 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심리 관리도 잘하시고 계좌 관리 잘하시고 다들 부자 되세요.